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가 어떻게 하면 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즉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나무가 되겠죠. 을목도 어저께 간목 설명하면서 을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오늘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오행으로는 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목이 되고 간목도 목이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음에 해당되는 것은 여자와 같고, 그 다음에 양에 해당되는 것은 남자와 같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목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음의 기질이 마치 여자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양의 기질은 남자와 같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러운,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될 것이고요. 간목은 마치 양목인 간목은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목은 크고 굵고 단단한 그런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들 있죠. 플라타너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곧게 그걸 향천성이라고 하는데, 향할 향자 하늘 천자, 향천성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천성인데, 간목 같은 것이 그렇게 곧게 자라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죠. 나팔꽃 같은 것, 아니면 칡나무 같은 거 있죠. 칡넝쿨 같은 것. 얘네들은 곧게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쉬면서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 같은 것, 그리고 화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을 피운 나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화목이라고 보는데, 자,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을목 같은 경우, 간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것이 있어요. 등라, 개,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라, 반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등자가 오를 등자예요. 올라간다. 등나무 등자. 그 다음에 라자는 쑥 라자 있죠. 쑥나, 뭐 미나리나 이런 것들,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을 이런 것이 같은 것인데, 등라라고 하는 것은 말했던 칡넝쿨 같은 것, 등나무도 이게 감고 올라가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 담쟁이 넝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호박 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팔꽃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등라라고 하는 을목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을목 같은 것이 간목을 감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약했을 때는 간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라개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라개갑이 되려면 이 간목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좀 그럴 거예요. 멀리 있기보다는 간목한테 좀 붙어 있는 것이 등라개갑이 될 수가 있겠죠. 을목은 저기 서울에 있는데, 간목은 저기 부산에 있으면 등락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을목 옆에 붙어 있을 때 등락개갑이 더 잘 될 것이고요. 또 이 경우에는 등락개갑, 똑같은 말로 등락반갑이라고 하는데, 을목이 간목을 봐서 등락개갑이 돼서 좋을 것은 을목이 신약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을목이 신왕했을 때는 등락개갑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화초라고 하면 일간이 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라든가 내지는
나팔 것 같은 것이 이렇게 간목을 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을목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초가 꽃을 활짝 피워져 있는데 그 머리 위로 간목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간목이 큰 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그늘이 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을목이 오히려 간목을 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등락개갑 내지는 등락반갑이 돼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을목이 일간이었을 때 등락이갑, 등락반갑이 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간이 말했던 것처럼 신약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목이 아니라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이렇게 을목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등납반갑이라고 해서 등납개갑이라고 해서 이걸 좋게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등납개갑이 돼서 좋은 경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 약했을 때 간목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 옆에 있어서 나를 감고 올라가게 되면 간목은 자칫 잘못하면 간목이 오사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칡넝쿨 있죠. 칡넝쿨이 있는데 우린 뭐 칡즙 먹으니까 좋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칡넝쿨이 우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무, 참나무라든가 쓸모 있는 나무들은 칡넝쿨 때문에 다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산 타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어서라도 칡이 자라게 되면 그 칡을 다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긁어내죠. 칡의 입장에서 간목을 타게 되면 간목의 영양부터 뺏어 먹고 간목을 타고 올라가니까 자기가 튼튼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을목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절대 등락개갑, 등락반갑을 논하지 않는다.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간목이 을목을 옆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간목은 오히려 을목한테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얘는 간목을 봄으로써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간목이었을 때 을목을 보게 되면 등납반갑을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약한 동생을 갖다가 내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데, 따지고 보면 내 기운이라든가 나의 재산을 내가 다 뺏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등락개갑을 할 때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간목을 보는 것을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이지, 간목이었을 때 을목 보는 것은 절대 이거는 등락개갑이라고 논하지 않고 오히려 을목으로 인해서 일간이 더 손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등락개갑, 등락반갑의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일간이 을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 자체가 약했을 때 간목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고, 칡넝쿨, 화초, 화목과 같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을목의 용도는 뭐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겠고요. 목화통명이 되면 꽃을 화사하게 피는 그런 아름다운 화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물이 필요하면은 을목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병화하고 개수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곧은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량의 지목으로 쓴다는 얘기는 동량 지제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간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깔끔하게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을목과 간목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법이 좀 달라지겠죠. 인묘월에 태어났느냐, 사오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가을인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겨울인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토가 왕한 진술 충묘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월이 벌써 이제 13일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4옴이 남방이라고 말씀드렸고, 방향은 남쪽이 됩니다. 남쪽. 근데 이제 남쪽이라 하더라도 사는 남쪽 중에서도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오는 남쪽 중에서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 미는 남쪽 중에서 남서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여름이 된다. 뜨거운 여름. 그래서 사오멸은 한 단어를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조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열. 이 조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를 조자죠. 마르다. 마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열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겁다. 그리고 마르고 뜨거운 것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여름에 기온이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스팔트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뭐냐면 건식 사우나 위에 있는 것과 같죠. 습식 사우나는 물기가 있는 것이고, 건식 사우나는 물기가 없죠. 습식 사우나가 더 덥죠. 왜냐하면 습도가 있으면은 여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8월 정도, 한 2주 정도가 갑자기 습도가 좀 높아져서 굉장히 진짜 후덥지근한 찜통더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습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뜨겁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늘만 가면 좀 시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식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식 사우나 갈 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수건에다가 차가운 물을 적셔서 머리를 둥둥둥둥 감고요. 그 다음에 식혜 들고 이렇게 계란 들고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길게 버티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5분도 버티기가 힘들다. 저는 뜨거운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 가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는 분들을, 물론 이제 재미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이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을목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건식 사우나 안에 을목이 있다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화분 얹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뭐 1시간, 2시간이면 금방 화초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이걸 뭐라 그러죠? 조후해야 하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겠고요. 또 을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물. 그리고 한 가지 포대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4, 5, 미월이라고 하는 권역은, 4월은 뭐예요? 화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제왕지가 될 것이고요. 미는 화가 이제 조금은 기세가 꺾여서 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4월, 5월이 12달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죠.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4월에 태어났을 때는, 4월은 목의 여기가 병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목의 여기가 사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목의 여기는 묘지가 될 것입니다. 묘지. 그래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는 매우 약한 그런 단기가 있죠. 일간 자체는 약한데 화가 많다.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가 있는데 물이 없어서 화초가 말라 죽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식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이파리라든가 꽃이 너무 만개해져 있는데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겉으로 펼쳐낸 꽃들이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뭐가 관건이 된다? 4, 5, 미월은 물이 없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도 간목과 마찬가지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인인
임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인인 개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육친론 공부할 때는 정인인 임수가 좋을 것이고 편인인 개수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비우셨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을목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정인인 임수보다는 편인인 개수를 더 좋아한다. 왜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대해수라고 그랬죠.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죠. 단비죠, 단비. 좋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그 물을 주더라도 물조류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갑자기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방호수로서 물을 주는 거고 같아요. 그러면 을목이 뿌리채 뽑혀서 달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이 정인인 임수가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을목을 도와주는 것은 을목을 생해주는 것은 개수로서 생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양생양의 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양생생이 아니라 양생양이겠죠. 아들은 아빠가 양대 양으로서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여자는, 딸은 엄마가 부드럽게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생 음의 공, 양생 양의 공.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가는 음수로 생하고 양은 양으로 생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은 개수로서 생하는 것이 좋다.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 그랬죠. 주옥. 그래서 신금 일간이 약한 경우엔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토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무토보다는 음토인 기토가 필요하다.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양토가 돼서 정인이 되는 것이지만, 신금 입장에서 기토는 편인이 되죠. 근데 편인이 신금한테는 더 좋은 것이고요. 을목한테도 편인인 개수가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정편이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일간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육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임수가 좋게 되고 무토가 좋게 되는데, 을목은 임수 보게 되면 부목이 된다. 수다 목부라고 하죠. 수다 목부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토가 많게 되면 토다 금매가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보는데, 항상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개수, 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또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 4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을목 4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수가 있고 금이 있어서 일단 을목의 뿌리, 간목의 뿌리를 촉촉하게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간목도 을목도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을목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사화는 양화가 되어 있죠.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음목인 을목이 양화인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상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상관이 된다. 상관격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격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만 음량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격이 되겠고요. 목이 화를 생하죠. 근데 상관격, 목화,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상관격은 기본적으로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진짜가 붙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보다는 상관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일간이 왕한 상관을 갖다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느 나라에서 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는 2명의 쌍둥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몇 명을 낳았냐면
남매를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9남매. 예전에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가 8남매였습니다. 8남매인데 이 기네스 기록이 깨진 것이죠. 깨진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8남매, 9남매에게 낳게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하면은 살 수 있겠지만, 옛날같이 없이 사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면 9쌍둥이, 10쌍둥이, 8쌍둥이, 10쌍둥이, 9쌍둥이가 낳게 되면 다 키우기 어렵죠. 옛날 같은 경우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새끼를 뭐 너댓 마리 낳게 되면 그 중에 강자는 강한 놈을 키우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도태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 흥부라고 하는 또 사람도 있었죠. 흥부놀부. 식구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흥부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자식을 다 배양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뭐냐면, 어미가 약하고 상관 식상이 왕하면 자식이 너무 많아서 엄마 부모님의 허리가 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인이 9쌍둥이를 낳았다.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흥부가 초년에는 못 살았지만 제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부자가 돼서 그 많은 자식들을 배양할 수 있었죠. 그건 뭐예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목화, 진상관격,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명식이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을목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식상의 입장에서 을목이 엄마가 되지만 을목 입장에서 개수가 엄마가 되겠죠. 을목이 자식을 낳았는데 친정 엄마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정 엄마가 약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이 친정 엄마도 뿌리가 있어서, 친정 엄마가 잘 살아야지 그래도 나한테 와서 도와주더라도 내가 좀 덜 미안하죠. 근데 친정 엄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아기 낳았다고 와서 도와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친정 엄마가 건강하시고 또 재력도 좀 있으셔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물론 일간 자체도 이렇게 묘에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도 왕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오늘 명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신축년이죠. 신축년, 이렇게 축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기는 가지고 있어요.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에 있는 신금, 축중에 있는 개수가, 이거 지장간을 써드릴까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축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의 신금, 월간의 개수는 뭐예요? 이 축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 신금,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금은 여기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월지에 있는 사중에 있는 경금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약하지 않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 을목은 이 신금에 의해서 바로 극을 받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단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친정 엄마 개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편인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편인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뜨거운 여름에 개수를 받고요, 인성을 받고 개수의 근원도 이렇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사주 국세 자체의 짜임은 나쁘지 않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갑자일이었죠. 그래서 갑목 자체가 뿌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약하죠. 근데 을목의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지 월간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이거는 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둬서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떤 생시가 들어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매우 염렬한
그런 기후로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개수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뭐 이렇게 모자랄 정도의 수는 아니다. 물론 이제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제 토로화하기 때문에 뭐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뭐 축토 두 개가 습토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사주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수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를 둘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을목 자체가 좀 통건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단점 아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또 을목의 뿌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무인 인목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개수가 용신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돼서 축에 다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개수를 파극하게 되는 그런 국사.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탐재파인이라고 해요. 탐재파인. 이 재성을 탐한 이 지금 사주 국세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에 을목이 말라 죽을 수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바로 흡수해 버려서 물기를 갖다 싹 말려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을목이 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인목을 봐서 좋은 것보다는 무토를 보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고 기묘시 마찬가지로 묘에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역시나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얘를 파하게 되면 얘는 수를 생하려고 하지 않고 목을 극하려고 하는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것이 되겠고요. 경진시 경금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한테는 경금은 마치 화초 위에 돌덩어리 하나 얹혀져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진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더 마찬가지로 신금이 시에 있으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에 있는 신금은 개수를 생해서 목을 생할 수 있지만은 얘가 개수를 생해서 목을 생하기는 먼저 을목을 거치기 때문에 얘는 수를 생하는 공력보다는 목을 갖다 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등락개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을목이 약한 상태에서 이건 약하죠, 그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등락개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을목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목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등락개갑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건실한 간목의 등락개갑이 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해시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을목의 해도 수이긴 하지만 해는 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겠고 뭐 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꼭두 새벽은 아니죠. 아주 늦은 자정을 앞둔 시간에서 아기를 낳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생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금순으로 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중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병신정유 이렇게 대운 갔을 때는 사신합수 사유회금되죠. 그 다음에 기회대운 갔을 때는 사회충되게 되면 화의 뿌리가 됐던 사화가 깨져버리게 되거나 사가 합을 해서 금수로 변하게 되면 매우 또 음습해지거나 한습해지는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대운의 흐름상 일정 대운에서는 좀 안 좋은 일들을 좀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을묘일주가 되거나 아니면 연지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것인데 원주 자체에서 삼주 자체에서 을목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뿌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인기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니까 마땅한 생시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